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북의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의 마스크 제조업체는 모두 66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처가 부족해지고 마스크 필터 등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 가동을 줄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가 크게 줄면서 대학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 줄어든 49만 명으로 대학 모집 정원보다 6만 명이나 적습니다. 이 때문에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대학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취약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북 장애인복지관이 도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82%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불균형과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24%가 외출과 이동에 어려움을 꼽았고 심리적 불안 20%, 관계 단절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한 달째 휴원하고 있지만 긴급 보육을 통해 등원하는 원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에 등록된 17,800여 명 가운데 83%인 14,900여 명이 현재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더 이상 아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인데 사실상 정상 등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병원마다 적잖은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중단된 무료 접종을 조만간 재개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될 고령자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동병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만 13세부터 18세 임신부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되면서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침에 많이들 오늘 가면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고요. 저희가 뉴스 내용대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도내 접종 대상은 17만 5천여 명. 전라북도는 혼선을 막기 위해 긴급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유통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8일부터 접종된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 체계로 공급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중단된 독감 백신 접종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고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자 무료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해서는 2, 3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접종 대상이 되는 고령층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절기 도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모두 74만 9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3만 3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고위험 시설 7개 업종 400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영업 중단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지만 1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준 전주시와 달리 아직 익산시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익산의 한 실내 집단 운동 시설입니다.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이란 경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2주 이 연장이 꽤 저희한테는 큰 거거든요. 신경을 안 들어오니까. 뷔페 식당도 문이 닫혔습니다.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손님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 한 200에서 250명 된다니까요. 손실이 뭐요?
익산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거쳐 1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뷔페 식당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7개 업종 400여 곳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1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손실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줬다 하는데 익산은 그렇다는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막막하고 있어요. 대상 업종 선정을 놓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문을 열어도 되는데 왜 그 안에 있는 GX는 또 문을 못 열게 하는지 또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열흘 가까이 버텨야 하는 집합금지 대상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뒷산에 쌓인 가축 분뇨로 반년째 고통받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식수원 오염 우려를 하소연하면서 빠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분뇨를 벌인 땅 주인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마을 뒷산. 가축 분뇨와 진흙 더미가 넓은 공터에 뒤덮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파리와 유충이 들끓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퇴비장에 보관해야 할 분뇨를 몰래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이 분뇨를 발견한 건 올해 2월쯤. 그동안 수차례 땅 주인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올 봄부터 동네에서 퍼내라고 냄새나는 게 퍼내라고 했는데 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 옆 계곡은 갈색 부유물이 떠다니고 아예 검게 변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뇨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는 계곡물이 오염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재를 해놓은 다음부터는 또랑이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저기 아래 보시면은 마을 지금 상수원이거든요. 해가지고 해서 저기서 전체 22호가 먹는 물이거든요. 정읍시는 이달 초 땅 주인에게 이곳에 있는 분뇨를 치우라고 조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땅 주인은 분뇨를 치우기는커녕 이곳의 분뇨를 그대로 살포했습니다. 땅 주인은 내년 농사를 위해 분뇨를 땅에 뿌렸을 뿐이라면서 개선 명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딴 데로 예를 들어서 어디 허러운지는 그까지는 내가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거기 밭에다가 이제 내년 농사라도 설라고 이제 이미 깔아버렸죠 거기다가. 정읍시는 분뇨의 퇴비 사용 가능 여부와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한 뒤 땅 주인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미국 가재 하면 조금 낯선데요. 말 그대로 미국에서 들어왔고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 교란종입니다. 왕성한 번식력의 이 미국 가재가 우리 지역 만경강에서 발견되면서 퇴치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만경강 일대의 저수지인 완주 율소재. 방수복을 입은 남성들이 저수지 바닥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물을 뻘 깊숙이 넣었다가 건져 올리고 하루 전 놓아둔 통발을 열어보자 집게발을 한껏 치켜든 붉은 빛의 미국 가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국 가재들은 약 15cm로 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요. 지난해 환경부 유해성 평가에서 1급을 받을 정도로 생태 교란 외래종입니다. 토종 가재보다 2배는 큰 최상위 포식자라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병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란도 되고 이제 곰팡이병을 가지고 있어요. 가재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생물들한테 옮겨서 우리나라 종들까지도 곰팡이병이 옮게끔.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 논둑에 구멍을 내 농사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가재는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땅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제방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요. 장마철 때가 되면은 이제 제방이 이제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이 이제 형성이 돼서. 미국 가재는 한 번에 최대 500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왕성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까지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3에서 4개월 정도까지 생존이 가능하고요. 전북 완주 일대에서만 저수지 등 4개 지역에서 작년까지 서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국내 하천과 강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가재.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무주군이 완주군과 남원시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제시는 시내버스와 승강장에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모든 주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 5월에 10만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과 수해로 꺼진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제시가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 41대와 버스 정류장 30곳에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으로도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BIS 버스 정보 시스템은 승강장 모니터를 통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의회가 315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해 올해 임실군의 전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신민군수가 처음 취임한 2014년 2,886억 원과 비교하면 73%나 증가한 것입니다. 정읍 내장산 수목원에 꽃무릇이 활짝 피었습니다. 내장산 수목원 꽃무릇 군락지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초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회 2개 상임위원회가 장전말 사건과 관련해 KTNG 사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다음 달 7일에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에 백복인 KTN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도 같은 날 기재부 국감에 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김수웅 의원은 국회에서 장전말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달 송지용 의장이 당시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에게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 데 이어 이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찾아 완주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활용한 의정연수원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전국지방의회가 3,300여 명의 의원들을 위해 76억 원의 위탁교육비를 지출한 만큼 의정연수원이 추가로 설립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장수 9.5도, 전주 13.8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순창 24도, 정읍 23도 등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25도를 밑도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